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파장으로 소비자들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그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 보셨겠지만 구영백 휴텐 대표의 태도가 과연 이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의혹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경제 분야 진짜 전문가 이용우 전 의원 모셨습니다. 현재는 경제 더하기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저희가 좀 모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경제 현안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 건 드리니까요.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현안이 심각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정무위 보셨죠? 예. 네. 누구죠? 구영배 대표. 저는 좀 제일 기가 막혔던 대목이 자기 수중에 800억 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책임 못 지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원 정도 된다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티몬 위메프에 있죠. 예. 근데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현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고객 돈을 예치해가지고 결제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돈. 그다음에 셀러들한테 줘야 될 돈. 정산 60일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 정산 60일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1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과의 관계는 그 이른바 피지사라는 게 있어서 피지사가 일종 가맹점을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피지사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결제 과정에서. 근데 일반 고객들한테 끼쳤던 손해도 상당할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셀러들한테 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연쇄 도산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저희들이 이제 경제 현안을 자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정치 현안을 다뤄서 근데 워낙 이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피지사 이게 그 전자지급결제 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평범한 소비자들은 이 피지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지사는 일종의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맹점, 그러니까 카드 가맹점? 그렇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가맹점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카드사가 원래 가맹점을 다 모집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회사들을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누구한테 맡기거든요. 그게 이제 벤사라고 하는 벤사. 근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어떻게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걸 내가 관리할게. 온라인에서만 해서 카드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수료를 먹는 거죠. 수수료가 피지사가 먹는 수수료가 한 4% 정도. 어유 세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가 책임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보면 카드사가 영세소상공인한테 예를 들어서 1%의 수수료를 받고 피지사가 4%를 받는다면 80% 책임이 있는 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지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가맹점으로서 각각의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매입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셀러들한테는 홈쇼핑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제창을 어떻게 만들고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지사한테 결제창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 오면 알려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지사입니다. 그러면 이 피지사가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일정한 부분이 이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팀원하고 IMF에서 네.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결제를 막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팀과 IMF가 예. 아니 피지사가. 피지사가. 근데 예. 피지사가 지금 규모 봐서 예. 우리가 해줄게. 예. 일단 해주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팀행과 IMF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예. 원래는 팀원과 IMF가 책임져야 될 걸 예. 일단 내가 소비자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던데 이 문제는 당신 거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소송은 실익이 없죠. 이쪽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법정 관리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채권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 같은 걸 다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 법정 관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네. 흑자도 아니고 계속 적자가 났고 가진 돈도 없고 네. 그럼 피지사가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와, 그러면 피지사 입장에서는 팀원과 위메프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덤터기 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어느 정도 있겠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피지사가 팀원 위메프뿐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결제를 해주고 있는데 네. 전체 규모에서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손실을 좀 보고 고객과의 관계를 네.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 셀러들에게 정산이 이제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60일이나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객들은 바로 즉시 결제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제 예. 편의상인데요. 예. 하루하루 이제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예. 이러는 것보다는 예. 한번 모아서 할게. 아. 그래서 보통 일주일의 경우에는 예. 사실상 별도 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 결제에서 안심 결제라는 걸 잘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안심 결제라고 하는 거는 예.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보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네. 그러면 반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예. 이 돈을 셀러한테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일단 좀 잠시 파킹하는. 파킹해둬야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고객이 모르니까. 반품하겠다. 예. 그러면 반품한 걸 반품하시고 예. 이 돈을 가지고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만약에 셀러한테 넘어갔다면 네.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예. 그래서 일주일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한 달, 거의 2달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온라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로 없고요. 에? 오프라인의 경우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40일 예. 해라. 하도급법에 예. 근데 40일 이내로 해라. 이내로 해라. 그러니까 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줘야 되죠. 40일 이전에. 예. 근데 그 규정이 별로 없어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도 끝까지 쟁점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예. 온플법이 쟁점이 됐던 것도 예. 이런 부분을 예. 정산 주기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어. 걸 법규에 넣어줘야 넣어야 된다. 넣어야지만 이제 가서 정부가 규정도 없고 법규도 없는데 빨리 해주세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마지막까지 뭐 신속 안건을 처리하자 말자고 했던 안건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이었고. 아니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민생 법안인데 이게 뭐 정치 쟁점이 되는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당에서는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서요? 예, 자율 규제에 의해서. 자율 규제? 자율 규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 가상자산 처음에 할 때도 이건 자율 규제를 하겠다. 예. 뭐 계속 자율 규제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페널티가 네.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예.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 정부도 온플법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예. 꼭 사건이 발생하고 선진 나면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네.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힌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게 문제였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네. 지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쿠팡 때문이었습니다. 쿠팡. 쿠팡이 지금 흑자는 내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쿠팡이 예. 해외 IR을 가고 이렇게 할 때 예. 했던 이야기가 예. 우리 지금 계속 적자가 나지만 조만간 흑자가 날 겁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 현금 흐름을 보면 예. 현금 흐름. 예. 그러니까 또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예, 예, 예. 플러스가 많이 났다. 아. 근데 그 현금 흐름의 많은 부분이 이 청산대금이 쌓여 있던 거죠. 이거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적자를 가면 저기는 예. 저 돈에 손을 안 댈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셨군요, 그때. 별도 예치를 해야 되고 예.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 쿠팡페이나 예. 페이들 같은 경우에 그 예금을 예. 그 들어온 돈을 예.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네. 또한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네. 아이들이 만들어졌고 예.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과의 관계죠. 그 소비자. 예. 이거는 금융에서 좀 해줘야 될 예.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셀러의 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해줘야 될 부분이고 예. 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는 법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있는 게 이 예. 사람들이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상품권. 예. 근데 상품권이 10% 할인 판매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법상 예. 유사수신 금지 그러 해당하네요. 해당합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예. 예전에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 예. 상품권 돌려막기 했던 케이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예. 한 4년 전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었고 네네. 뭐 회계 보고서는 예. 이제 검사 거절, 그 의견 줄 수가 없다. 네네. 이 정도 사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이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견이 돼 있는 사안이고 사실은 팀앤 IMF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 쇼핑의 예.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이걸 다 좀 점검을 하고 예. 비율 체계를 만들어 둬야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김은지 기자만 하더라도 IMF를 얼마 전에 결제했는데 내가 하지 말 걸 이렇게 소비자들이 오히려 자기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당국에서 이런 미비된 법률들을 제대로 예비를 해놓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 법도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피해 규모가 1조 원대까지 이르렀는데 거의 뭐 배째라식으로 쿠텐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참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팀원하고 네. IMF 이것인데 예. 이쪽에 돈이 없는 거죠. 예. 참. 참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업 경영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어제 고영배 대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입장문이 있더라고요. 입장문을 읽어보면서 얼마 전에 환불 지원 전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지금 여기서 보면 결제 관계에서 예. 리스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적자가 되면 흔히 그 사업을 아는 사람은 돈통에 손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티모닝 큐텐이 큐텐. 위시라고 하는 자회사를 인수할 때 그렇습니다. 400억을 그 돈통에서 꺼내 썼다가 그날 갚았다. 이게 자기 돈과 예, 남의 돈을 구별 못하는 건 바로 그 횡령 배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날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고 예.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온라인 거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 제약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제도는 정부가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도 아 이건 내 돈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일단 내 주머니에 왔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있다니까 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둑하고 도둑질을 하고 난데 물건 갖다 놓는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참 이분이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검찰에서 조사해봐야겠죠. 제가 네. 그냥 추정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뭐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이 셀러들에 대한 피해 대책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연쇄부도로 가게 됐을 때 이거를 정부가 감당이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사실은 금융권들이 좀 나서줘야 될 거고요. 금융권. 네. 네, 지금 뭐 5,600억 지원을 하겠다. 예. 근데 그것도 빌려주는 돈이거든요. 아, 이게 전세 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책이. 그러니까 계속 빚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연체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문제를 풀지 않고 뒤로 예.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예. 근데 은행권,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예. 개인 채무자나 10월부터 시행입니까? 예. 작년에 법안이 통과됐고 예. 시행령이 이제 그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 예.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네. 개인들은 자기가 연체를 도산을 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예. 파산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예. 나 이 상태로 가면 파산된다. 예. 그러니까 내 채무를 조정해 달라. 예.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권리가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이자를 좀 깎아준다든지 네. 원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예. 왜냐하면 기업 구조 조정할 때 하잖아요. 근데 왜 개인은 뭐 안 해줍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한테 빚을 계속 가지고 살아라 평생. 예.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달고 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도 그 응해서 네. 그 사람의 채무 상태를 보고 네. 정상 여신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은행은 손실을 보거든요. 예. 손실을 보는 대신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시장에서 예.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의원님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큰 회사일수록 예. 크게 부도가 나도 정부가 공적 자금 지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은 죽어라 하는 거거든요. 더 끔찍한 세상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과거에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상황 뭐 보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아닙니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작년 정부의 마지막 국회에서 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애를 썼고 네. 결국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도 예. 시행령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없냐. 그나마 이 법이 있어서 좀 이제 10월 작은 빛이라도 희망이라도 조금 활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정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제 앞서 지금 이제 티맵프라고 티몬 위메프 요런 문제들이 되는데 네이버 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여기는
앞서 말씀하신 그 60일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는 구매 확정하고 늦어도 3일 후에는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보도만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실제로, 거군요. 사실은 아마존도 거의 60일 이상을 합니다. 아마존도. 예. 그러니까 아마존도 예. 10년 이상을 적자를 내면서 버텼던 힘들이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예.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이커머스 그 전반에 예, 대해서 뭔가 좀 거래 관계라든지 예. 이런 규율을 할 수 있는 게 예.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업 못 합니다라는 소리를 할 가능성은 농후하죠. 그러니까 업계가 집단 반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보면 예. 고객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내 돈과 남의 돈은 어떨 거냐,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사실 보면 셀러들 간의 관계는 네. 옛날 IMF 전에는 약속음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옛날에 있었어요. 출판사들이 예. 석 달짜리 끊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약속음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요새 없죠. 없고 예. 일종의 매출 채권이면서 네. 기간을 주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돈은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예. 안 주게 되면 예. 이자를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예.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정부가 해야 될 원칙은 뭐냐? 그게 법규에 담겨야 되겠죠. 네. 미비한 관련 법규들 제대로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이게 연쇄 파장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춤하면 좋겠는데 이게 혹여 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소 영세 상인들 네. 가장 지금 어려운 쪽 예. 이쪽에서 예. 문제가 생기면 파산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다른 영향을 주겠죠. 가계부채 연체율도 높아질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국민 전반에 예.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IMF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전부 통닭 치킨집 내셔가지고 네 전부 치킨집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들이 되셨죠. 예. 그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체제에서 네. 떨어져 나올 때 예.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안전망을 만들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네.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쪽에서 예. 기금이 지금 있거든요. 얼마나 있습니까? 규모는 제가 체크해봤는데 예. 기금을 좀 더 확충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잘 떨어져 나오는 쪽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건가, 이건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겁니다. 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패자부활이 가능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이 경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구조고 완전히 도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들 안간힘을 쓰고 사느니까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진 거죠. 사실 보면 그렇게 적자 생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맞아요. 정글이에요. 적법 불법을 막론하고 예. 오로지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법 같은 것들이 네. 횡행할 수 있는 네. 그게 만들어진 거죠. 네. 사실 공동체가 예. 서로를 그래도 우리 같이 사는 사회다. 같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 문제가 예. 핵심은 같이 부담하지 않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 예. 근데 그 세금 문제를 하면 전부 세금만 깎아주자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그렇죠. 아니 뭐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금투세 뭐 폐지하자고 한동훈 대표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금 문제는 한 세목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써야 될 가장 큰 비용이 얼마일까?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부담할까의 문제입니다. 네. 예. 한 영역에 세금을 놓고 얘기하면 네.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내려주고 싶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지탱될까? 이거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까? 네. 예전에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빌 게이츠도 네. 부유세 내겠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럼 다 싸워가지고 네. 사회가 무너지니까 예.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세금 더 낼게. 네. 이런 성명을 했던 이유도 예. 사회를 같이 보고 예.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지 한 세목을 가지고 네. 이게 높다 낮다 이런 논의는 예. 그냥 지엽적이다. 예. 오히려 저는 세제 전반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훑어볼 때가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금융투자만 하더라도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보유세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과세하고 그것이 고루 쓰일 수 있게 세금 냈는데 막 누구 해외여행 가고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네,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사태 때 국난이 있을 때 해결하는 용도로 쓴다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늘 제가 여쭤볼 이슈가 너무 많은데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 두산 문제,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쟁점이 좀 되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하면 거래하기 전에 네. 이제 지배력을 한번 보는데요. 네. 주식회사 두산, 예. 그러니까 박용선 일가와 예. 가지고 있는 예. 지주회사입니다. 예.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회사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네. 에너빌리티가 박해서의 지분을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두산이 네. 박켓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 지배력은 네. 13.8%입니다. 네. 근데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산이 42%를 가지고요. 예. 박켓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이 박켓에 42%의 지배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 거래하기 전에 13.8% 지배력을 가진 게 하고 났더니 42% 지배력을 가진다. 누구한테 뺏어온 거죠? 누구한테 뺏어왔다고 봐야 됩니까? 다른 주주죠. 다른 주주들. 예. 이게 정당하냐?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13.8%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갑자기 42%가 된 거예요. 갑자기 삼성전자 그 지배구조 바로 상법 문제가 예. 그런 거래들이 일어났을 때 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예. 이익을 네. 어떻게 규율할 거냐. 예. 이 문제거든요. 예. 이런 게 현행법상으로 가능해요. 저는 불법인 사람은 찾아보질 못했고요. 네. 약간의 편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상법에 주주의 네.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조항만 있어도 네. 이건 당연히 소송감입니다. 예. 상법의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네.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이게 참여연대가 1996년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편법 증여 이재용 씨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있었던 거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렇습니다. 거고 그게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갔었죠. 대법원에서 예. 판례가 이사는 회사 네. 이사들은 회사한테 충실하면 되지 주주하고 계약 맺은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주주한테 피해가 입은 건 책임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제가 이걸 질의했을 때도 공감을 많이 표한 게 네. 본인이 수사를 해보니까 네. 문제가 된다. 근데 기소를 하고 싶어도 예.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예. 이런 그래서 거에 기소를 못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 그때 예. 그 상법 개정안 예. 이사충실 의무를 예. 바꿔야 된다는 예. 개정안을 냈던 이유고 예. 요번에 뭐 정부에서 예. 적극 추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 뒤로 물리더라고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네. 또 다시 예. 부스터 프로그램으로 이 예.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예. 소액주를 보호할 여러 가지 장치를 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올해 내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더 이상,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없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삼부토건. 어제 정무위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거래소에서 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그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감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특히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은 예. 돈이 오가는 걸 보면 되기 때문에 예. 돈이 오가는 이제 예. 계좌를 이제 감리를 하게 되면 예. 뭔가가 보일 겁니다. 예.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다 정황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오갔느냐, 네, 네.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돈이, 그러니까 누가 매집을 어디로 갔냐. 이게 명확해지면 예. 이게 범죄다 아니다. 아니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정황만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의심 단계인데, 이 의심 단계가 금융위나 그 금감원 또 검찰 등의 이제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내밀하게 살펴봐서 이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주가 조작에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해야 되고요. 네. 조사에서 판결을 해내는 거죠. 네. 사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케이스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1월달에 질의했던 내용이 예. 이복현 원장이 그때 예. 굉장히 횡성스러웠는데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예. 산업은행의 예. 그 공시 자료를 보면은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권오수 회장이 예. 김건희에게 예. BW를 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BW를 팔았다. 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예.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는 네. BW 거래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 3호 BW거든요. 저것도 예. 3호 BW는 예.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그렇죠. 사모펀드 뭐 이런 거 예. 비슷한 거겠죠. 특수관계인이나 회사 내부자 아니냐. 예. 그 본인 3호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우리 BW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팔게 되면 예. 어떻게 변경됐습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저기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BW 거래를 누가 한 거냐? 누가 특수관계인이나 내부자가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예. 질의를 오전에 했더니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요? 예. 금융위원장도 그랬고. 네. 오후에 저걸 딱 보여주면서 예. 특수관계 아니냐? 예. 조사해봤냐?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왜 조사 안 합니까? 조사를 하면 예. 처분이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와. 그러니까 제가 예. 보여준 거는 바로 저런 데이터와 네.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네. 더 명확한 거죠. 예. 역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군요. 예. 재무 자료는 네. 돈의 숫자는 흐름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군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특수 관계에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 추정되죠. 예, 추정이 그 당시에 되고. 또 원후 명부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명부 알죠. 제가 입수한 거거든요. 서울대 그 예. 무슨 MBA인가 뭐 인문학 전문가. 인문학 전문가 과정. 예. 거기에 그 원후수첩에 명단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도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가 이사로 돼 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예. 이 상태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 왜 안 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며칠 전에 출장 조사를 했으면 그때 물어봤을지도 모르죠. 물어봤을까요? 예. 이제 지난 20일 검찰이 핸드폰 다 경호처에 제출하고 아시는 것처럼 창성동 보안시설에서 미리 제출한 70쪽짜리 조서에 썼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고 경제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쉽게 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